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하실까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보게 될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커지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핵심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짚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가지고 5월 정도 네, 시기가 약간 가이드라인 잡히게 되면서 이거 진짜 되나 보다 이번에는 정말 속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확신에 찬 매매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옥석 가리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볼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일 기관들의 이런 좀 투자 아이디어가 나왔죠. 네. 뭐 이제 대표적으로 리포트명이 중국 플레이 하나 나왔고, 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또 하나 엔터에 대한 전반적인 그 이제 브리핑을 한 게 있는데, 되게 올해 사실 리포트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 보자, 혹은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만하다. 네. 이런 식으로는 잘 얘기 안 했었거든요. 한한령 해제에 네. 대한 얘기가.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근거가 있다. 라는 문구가 볼드치와 밑줄로 쫙 그어서 나왔어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봐도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한한령 해제 관련된 스토리들과 비교했을 때는 네. 상당히 이게 뭔가 근거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 스토리가 작년에 왜 갑자기 그렇게 외접 환호가 많이 나왔지라고 생각해서 개슴츠레 의심의 눈초리로 봤는데 외접 환호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외접 환호가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23년도랑 24년도를 비교해보시면 확 차이 납니다. 개수 그렇군요.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저러지라고 했을 때 갑자기 중국에 다이렉트로 이제 크루즈선으로 여행 많이 온다라는 스토리가 꽤 많았어요. 중국인들이 뭐 제주도를 지배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들려서 이제 소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네. 일본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무비자 입국입니다. 무비자 입국. 그래서 갑자기 중국이 왜 우리나라한테 또 갑자기 무비자 입국을 하지? 그때도 좀 뜬금없었는데 네, 다 그렇죠. 생각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번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가서 또 얘기하고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방한하는 그런 스토리들 보면은 이게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긴 될 것 같죠. 네, 될 확률이 이번에 네. 굉장히 높고요. 사실 지난 정부 때도 거의 다 됐었던 상황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게 좀 무산됐다라는 뭐 이런 기사 내용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는 진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네. 아직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그래 한한령 해제 8년 내내 너네 맨날 해제된다고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좀 안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가지고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미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었던 게 엔터주죠. 엔터주가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뭐 아티스트들에 대한 턴어라운드 흐름들 그리고 이제 뭐 BTS라든지 블랙핑크에 대한 이런 합체 요런 스토리들이 엮이면서 주가가 이미 올랐었던 상황이고 뭐 전일에 많이 올랐었던 거는 이제 정말 밑바닥 끝까지 갔었던 콘텐츠 그다음 화장품 요런 네. 쪽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엔터 같은 경우는 이 IP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큰 것 같고요. 콘텐츠는 이게 딱 두 개로 나뉘어요. 그 과거 이 기억이 이제 좀 흐물흐물하실 겁니다. 과거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1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면 이제 구작 드라마 판매.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런 제작사 중에서는 상당히 커요. 재밌는 것도 정말 많고요. 주가도 다른 거하고 위치 달라요. 그렇죠? 네, 예. 달랐습니다. 네. 달랐고 지금도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 그쪽에서 압도적인 그런 이제 매력도가 있는 쪽을 보시던지 아니면은 제가 뭐 다음 질문에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또 영화나 네. 이제 신규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 또 다르고요. 네. 또 이제 아까 게임 제가 외접판호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중국에서 이런 뭐 IP를 갖고 있거나 외접판호를 갖고 이미 장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있어요. 네. 중국발 매출이 높고 또 중국 쪽으로 나아가는 왜 엔터에서 SM과 DOU가 항상 스토리로 토픽으로 꼽힐까? 뭐 아티스트에서 중국 팬덤 제일 많은 게 SM이고
지금 텐센트와 이제 협업해서 QQ뮤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MAU 엄청 확장하는 게 디어이잖아요. 그 스토리가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도 전일 뭐 지금 토니모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도 많이 올랐죠. 맞아요. 보면 중국발 비중이 높았던 과거 로드샵이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와 이제 관계가 좋았을 때 그 차지했었던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좀 부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로 나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네. 이 산업과 지금 산업과 종목과 대표주들 그리고 이제 운용기간 이런 네네네.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 주인가요? 또 한번 엔터를 저희가 다루게 되면서 한한령 쪽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미 엔터는 신고가를 찍었던 상황이고, 네. 근데 여기 안에서 보면 굉장히 섹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말 밑에서 관심도 못 받고 있는 면세라던가 그러면 화장품 대형주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까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제 말씀해주신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방금은 언급은 안 드렸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되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한한령 해제로 사실 엮을 수 있는 산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아래에서 위로 슝 올라와서 지금 약간의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 타이밍이고 네. 그 얘기인즉슨 기존의 주주들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 보셨을 때 뭐 SM 뭐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키스트 네. 키스 매각이 터지면서 올랐죠. 네네네. 또 YG엔터도 사실 상대적으로 SM이나 뭐 JYP보다 못 올랐어요. 그리고 YG 플러스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위치가 더 낮은 쪽들이 더 많이 오르게 됐는데 이 희비 교체가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쪽들은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네.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들이 주가가 턴을 하게 되면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면세까지 움직일 정도면 이거는 소비가 확실히 살아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한한령 해제 오늘은 반덤핑 때문에 철강이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철강도 한한령 해제 수혜주예요. 왜냐면 한한령이 해제가 돼서 중국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정도면 중국이 지금 그림자 금융도 좀 없애고 있고 건설도 많이 좀 회복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럼 뭐합니까? 뭐 건물 짓고 하니까 구리 가격, 철강 가격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보면은 그렇구나. 사실 철강도 그런 쪽에선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거죠. 물론 오늘은 반덤핑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요. 그래서 네. 그런 것까지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사실 철강도 이번에 이거 반덤핑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주가 보시면은 완전 밑바닥에서 올라가고 오늘 문배철강 같은 거 차트 보시면 완전 밑바닥에 있다가 한번 솟은 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증시가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안 가던 쪽 정말 밑바닥까지 가던 쪽이 순환매가 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지수에 또 단단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네. 이게 한한령이라는 게 저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브리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네. 되면은 시간이 지나서 5월 넘어가서 이제 6월, 7월에서 하반기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증시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뭐 문호를 저희가 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또 실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봉준호 감독 영화가 요즘에 또 화제더라고요. 미키 아우. 17인가요? 네, 저는 뭐 사실 예고편을 봤는데 네. 저는 뭐 기생충도 그렇고 네. 사실 예고편으로 좀 제가 많은 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지금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렇다면서요? 네, 뭐 네. 유명 아티스트들이랑 뭐 사진 찍고 기사도 되게 많이 나 있고 이게 사실 관심이 없으면 미키고 뭐야? 약간 이럴 수 있어요. 미킬치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기사 쳐보시면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뭐 예매율 1위에다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또 잭팟이 터진다 이래버리면 또 콘텐츠들이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게다가 봉준호 감독이 6년 만에 또 가져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로버트 패틴슨 주연이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또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잘생기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걸로 네. 기사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인기몰이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미 뭐 증명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런 상황에서 또 터진다, 이래버리면은, 사실 컨텐츠 종목군들은 굉장히 또 핫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컨텐츠 종목군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산업 리포트들이 나와 있는데, 이쪽이 원래 산업 리포트가 정말 안 나왔는데 갑자기 한 10월인가요? 그때부터 산업 리포트가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스튜디오 드래곤 중심으로 드라마 슬로스가 다시 예전처럼 회귀할 거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을 왕창 우겨 넣은 리포트가 있어요. 산업 리포트가.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차트를 보시면 한번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이번에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이미 있었고요. 사실 드라마 쪽에서는 이미 턴어라운드에 대한 여러 스토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한령까지 붙어주고 이렇게 IP가 강한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또 잭팟이 터지게 되면은 컨텐츠 쪽이 굉장히 좀 핫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이 만약에 뜨면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 종목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덱스터 이게 네. 또 들어갔군요. 특수 작업 이런 거 했나 봐요. 네, 같이 MOU를 해가지고 작업을 네. 했고 I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덱스터군요. 네, 덱스터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징어 게임 3가 또 네. 6월 달에 또 다시 하잖아요. 오픈하잖아요. 네, 그거까지 시즌 3? 네, 네. 그런 것들 보고 또 이제 하반기에 아. 대작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컨텐츠는 한한령이 아니더라도 네.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가 있고 뭐 덱스터 같은 경우도 한번 맞아 이거 미키랑 오징어 3에 이 친구가 관련이 돼 있지 이거 정도는 한번 오늘 관심 종목으로 넣어놔서 네. 한번 스터디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 콘텐츠의 힘이 엄청나죠. 뭐 중국만 봅니까? 네, 전 세계가 그렇죠. 열광하는 콘텐츠가 한국에서 나온다 하면은 파생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범위가 넓어질 것 같고요. 덱스터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지금 오늘 하락권인데 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 종목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면세까지 움직일 정도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화장품주도 보면은 굉장히 초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화장품주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뭐 올리브영 가는 남자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화장품주 대응해서 사실 수익 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드디어 움직입니다. 화장품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앞에서 이게 제 빌드업을 또 해놓은 거거든요. 요즘에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빌드업을 좀 깔아놨는데 네. 이 영화나 드라마가 잘 되면 사람들이 또 뭘 체크하느냐. 우리나라 또 꿀피부를 또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네.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메이크업 기술이 어마어마해요. 아유, 진짜. 뭐, 큰일 납니다. 예, 뭐, 전후 네. 보시면은 완전 이제는 그림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 피부가 되게 이게 쫀득쫀득하고 탄력적이고 깨끗한 걸로 정말 유명합니다. 이 제가 일본을 갔다 오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갔다 와서 점원들이랑 얘기도 해봤는데, 네.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부가 굉장히 하얗다. 되게 깨끗하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미 그게 퍼져나가고 있고요. 요번에 APR이라는 기업 있잖아요. 그 띠디 하는 거 있잖아요. 기기요, 미용기기. 네, 그 종목의 지역별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네. 뭐 미국에서도 130%, 뭐 중동에서도 뭐 130%, 막 이렇게 막 100% 이상씩 막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기가 되고 있고 이걸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거 살려고 보고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되게 잘하고요. 입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네. 이게 기기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게 트렌드가 바뀐 것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과거 화장품은 비싼 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저가를 그냥 많이 찍어 바르는 게 최고다. 요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 저가형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놀러 와도 예전처럼 뭐 비싼 거 안 사고 다이소 가서 화장품 다 가져가고 백화점에 안 가고 뭐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네. 가시고. 맞아요. 명동에 다이소 한번 가보세요. 화장품 하나도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네에 있는 다이소 가서 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가격이 되게 3,000원에서 5,000원이면 다 사기 때문에 정말 싸긴 쌉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대한 이런 볼륨 자체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용기라든지 그리고 오늘 지면신문 보시면 화장품에 관련된 뭐 이런 ODM, OEM 쪽에 대한 좋은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엔 전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계속 외형 성장이 되고 있고 지역 다변화가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먹는 거 바르는 거 이런 거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못 바꿉니다. 예, 삼양식품이 왜 자꾸 가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중독성.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신다면은 화장품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난 이주가 아닙니다. 네, 예. 미인주로 탈바꿈하는 화장품주 기대해보자고 얘기해 주셨고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게임은 별로 반응이 없나 싶은데 또 서메이지가 또 날아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게임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게임 쪽은 아마 이제 중국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외자 판호를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기 전에 5월 달에 뭔가 가시화가 되기 전에 한번 외자 판호에 대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외자 판호가 나온 날은
게임주가 오전장을 지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제 중국발 비중이 높거나 이제 외자판으로 신청을 해놨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것들은 네. 조금만 서칭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네, 그 리스트를 쫙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그래도 이 게임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게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찝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리스트 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게임주들이 과거와 같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MMORPG로 거의 르네상스 시기를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의 전성기는 1994년도부터 201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97년도부터는 이제 RPG 게임들이 확장이 됐고요. 네. 2000년도 때는 단연 NC소프트의 이런 MMORPG, 뭐 와우라든지 아이온, 뭐 이런 게임들이 정말 뭐 불소, 그럼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돈 많이 썼어요. 저도 벽돌 많이 쌓아줬는데 어쨌든 그런 쪽에서의 게임 모델에서 지금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아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텐센트를 이용해서 IP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휴대폰이나 이런 시장 자체가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콘솔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북미 지역도 확대가 되고 있어서 네. 이번에 만약에 판호 열리고 하면서 다시 재공략을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MMORPG에 치중되지 않고 콘솔이라든지 이런 쪽 치중되어 있는 기업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칭 해볼게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매출 포션이 높다던가 이런 거 찾아가지고 게임도 많이 안 움직였거든요. 공략 가능한 범위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 인바운드 쪽에서 중국인들 포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네.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카지노라던가 이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 한번 공략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좀 후순이기는 해요. 후순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한령 해제되고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일단 자국 내에서 좀 쓸 거고요. 물론 부동산이 좋아지면 카지노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부동산이요? 네, 왜냐면은 그 경기가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되고 이제 네. 3월 달에 전인대 또 하면서 부양책 나오고 하면 좀 소비단이 좋아질 수 있어요. 중국의 모든 소비는 부동산이 좋아져야 거기 이제 재벌들이 돈을 막 왕창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나라 카지노가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중국에서 돈 많으신 분들이 좀 타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딜러들이 좀 당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들었어요. 네, 그 얘기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타짜한테 안 당하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카지노는 VIP 고객이 늘어나면 이제 홀드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전 여행을 오히려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행 붐입니다. 지금 붐. 그래서 지금 항공기 사고가 좀 있어서 그게 좀 가려져 있는 거지 데이터로만 보시면 뭐 여행 데이터는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여행 쪽을 한번 왜냐면 여기는 또 은근슬쩍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의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포인트를 너무 콕콕 집어주셔가지고 어떻게 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오늘 정리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빗장이 풀리게 될까? 네, 5월로 거의 못 박아놓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한 움직임이긴 합니다만은 자체적인 경쟁력이 워낙에 있는 쪽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덤으로 해서 보시면서 조금 더 트레이딩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선순위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잘 체킹하셔가지고요. 꼭 수익으로 연결되시는 흐름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